제가요, 이제, 거사님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능숙해졌더라고요, 생활이. 예.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엄청 몸이 힘든 거예요, 제가 간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가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화나는 걸 알아요. 예. 근데 그 불편한 느낌이 계속 있어요. 예. 생각이 계속 굴러가요. 막 어머니의 원망, 뭐 이렇게 뭐 맨날 아프고 난 힘들고 이렇게 굴러가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한 며칠 갔어요, 진짜. 그랬는데 이제 친구하고 통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막 드러냈어요, 제가. 예. 막 드러내면서 하면서 그걸 또 알아요. 예. 예. 그러면서 알면서 이거 참 치사한 말 많이 하네.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동문하게 나쁘게 하냐? 이러면서 아는데 계속해요, 그걸. 예.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서는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니까 다 해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는 마음이.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럼 이게 화가 해소가 되려고 나왔던 거였어? 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 그동안 내가 편하고 능숙했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만 듣고 그 이상이 넘어서 고통이 오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고 터지고 화가 나는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화나는 느낌을 제가 진짜 알았다면 화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죠? 예. 화가 안 나면 적당히 할 텐데 그 감정이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예. 예, 바로 그 문제가 바로 이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상황입니다. 쌓기만은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사띠가 언제나 사띠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 사띠와 빠냐가 같이 작용돼야 그래야 비로소 언제나 사띠가 되고 그래야 사실 바른 삼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삽띠는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빠냐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하나의 견해로서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왜 떼자네사에도가 그 빠냐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러니까 문사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사의 상태가 하나의 견해로 작용. 자, 바른 견해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걸로 작용하면은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알았죠. 자연의 일차 개성이다. 예. 볼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예. 그것은 은연중에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체계가 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것이 다시 새로운 관념이 되는 거죠. 옛날은 그 다른 가령 보이는 것이 어떤 거다 또는 그런 관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 문사수의 그 경험 중에서 일부의 경험을 그것을 또 하나의 이 새로운 이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그 이전에는 바른 견해가 없었고 지금은 그 바른 견해다 이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어떤 옳다라고 하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 또한 단지 경험일 뿐이어야 되지 거기에도 붙잡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참 이게 도대체 빠냐가 어떻게 문사수 사실은 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빠냐가 진짜 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즉 앞에 이것은 들은 바인 거고 듣고 생각으로 작용하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통찰에 의한 생각이 아닌 거죠. 도의 상태에서 어떤 통찰된 것이 아니죠. 수가 통찰인데 그런데 문제는 문사라고 하는 것이 견해로 있으면은 통찰 수의
빠냐가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어떤 바른 견해라는 것은 사실은 견해 없습니다라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통상 특히 초기 불교 쪽, 데라와다 쪽에서는 바른 견해를 규정함으로 해서 사실은 그것이 바른 견해가 되지를 못하고 관념을 작용하기 때문에 통찰, 수의 지혜가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아니,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도 가질 만큼 가졌고, 그 다음에, 그 사띠도 되는데, 그렇게 다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으로 계속 작용되고 있다. 라고 하는 상태는 사실은 이 사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띠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면은 바로 작용되는 거지, 사띠는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띠가. 바른 견해도 물론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 또한 그것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견해를 가진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담마에서 함께 하는 작용, 함께 하지 않는 작용에 대한 말인 거예요. 그게 어떤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띠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지가 있으면 사띠가 작용하지 못하는 거고, 사띠와 무지는 한꺼번에 함께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아비담마의 설명인 거예요. 여기에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아비담마의 기본은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띠를 하는 주체도 없고 바른 견해를 갖는 주체도 없다는 겁니다. 바른 견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냐 아니냐, 그런 정신 작용의 현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일 뿐이지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비담마는 전부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또한 무지한 존재, 사띠하는 존재,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떨어져 놓고 본다라고 하는,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관념에 의해서 일종의 최면 상태와 같아서 경험되지 않은 것이지, 그것이 오래 가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불편으로부터 벗어나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비담마에서 설명하는 그것이 무슨 설명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해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지가 없으면은 사띠는 항상 있는 거예요. 같이 무지가 없는 상태로 사띠가 그냥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다 듣고 다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 실제로는 저한테 이게 제가 못하더라고요. 예. 이해를 해요. 마치 부사님 말씀이 너무 맞고 다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게 닥쳤을 때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예. 네. 예. 그런데 바로 그럴 때 바로 자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자각이 되고, 이 자각에 의해서 다음 또 그런 작용에 미치고 해서 점점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바른 견해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견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초기 불교 테라와다 할 때는 유신견이라고 말은 하면서, 유신견이 어떻게 보면 족쇄의 가장 첫 번째고 가장 기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항상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이 없다라고, 무하다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엄마가 존재로 여전히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온전한 이해가, 즉 이 빠냐가, 어떤 통찰의 빠냐가 작용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테라와다 쪽에서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아를 알 수 있다 라는 단계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는 무아를 알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왜 무아가 도대체 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하게 되면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각에 의해서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한다는 상태가 계속돼서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자동화라든가 뭐 이어져야 된다라든가 이런 말에 해서 계속해서 그러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아라는 상태가 자각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각에 의해서 그런 상태가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가령 현대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자네 운해의 설명과 같습니다. 자네라는 것은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운해가 적용돼서 통찰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냥 지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안 할래, 자동화 할래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포기 상태, 스스로의 지쳐가지고 스스로의 포기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운해가 작용해서 어떤 무지 자각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한다라고 하는 상태는 함을 통해서 자동화 또는 무화가 경험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용맹정진에다가 죽을 둥 살 둥 해서 도저히 안 된다는 자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그냥 해가지고서는 그것은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자녀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부분 그런 통찰이 일어난 경우 보십시오. 아르키메데스 죽을 둥 살 둥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로 해서 그냥 목욕탕에 다녔을 때 그때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키리 부인도 7년이나 이런 세월을 그냥 침식을 입고 밤낮을 입고 그렇게 하다가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나는 이제 포기해버릴래 라고 그냥 잊어버리는 순간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빠사나 하는 사람들이 또 말을 뭐냐 하면은 또 애쓰지 말라라고 말 같이 해요. 그러면서 또 자동화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두 개가 도저히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라는 것을 관념화시켜버려요. 유신견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실상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아무리 사띠가 된다고 알아차린다고 해도 불편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화로서 그냥 경험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작용되게 되면은 그것은 피할 수가 없게 돼요. 제 경험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하는 게 언어로 해석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스스로 진실해야 하는 게 정말 이 공부에서 중요한데 아까 화가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어느 상황에서 화가 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온갖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일어나요. 화가 나면은 어쨌든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는 생각은 계속 일어나요. 진실하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는 걸 막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그냥 계속 하고요. 그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불전. 에고의 속성이 뭐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다 했을 때 내가 이 허상인 에고라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지? 그래서 계속 그걸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그래서 거기 동의시가 내가 막 빠져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 치달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계속 그 상황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그 상황에 동의시가 되면 더 리얼하게 느껴져요. 제 안에서. 그러면 이제 온갖 해석을, 내가 이렇게 방어했구나. 저 사람이 저구나. 계속 해요. 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힘든 거예요. 하다가. 근데 그게 정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생각이고 어떤 해석이지만 그렇게 온갖 것 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내려놓는 때가 딱 맞아요. 힘을 뺄 수밖에 없는 시점이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 하는 알림이 오면서 그때 화가 났던 마음이 짜르르 내려놔지는.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저 같은 경우 어느 상황에 직면해서 화가 났거나 불편한 느낌이 올라오면은 오히려 그거를 계속 파고들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이제 분석을 해요. 심리학적으로도 분석하고 에고의 속성이 뭐더라, 뭐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이런 걸 계속 해요.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예.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에 힘을 딱 잃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화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저 사람은 저래, 나는 이랬지 하는 분리감에서 오는 그런 왜곡된 생각이 내려놔져요, 저절로. 그래서 저절로 용서가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스스로가 알게 돼요. 예, 네. 그렇다라고, 네.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계속 그래야 되느냐? 그쵸. 그런 것은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것은 그거는 하나의 네. 경험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의 방법론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화가 났었고, 그 다음에 생각이만 일어났었고, 이제 생각이 더 화를 만들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친구한테 이게 밖으로 냈잖아요. 예. 그럴 때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 경험적으로. 예. 그러면서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마음이 다 판단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하지 않아도. 예. 판단을 해서 어떤 결과를 약간 내줘요. 예. 그랬을 때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냥. 예. 그랬을 때 마음이 풀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가 화를 내서 많이 풀려진 게 아니라 화의 작용을, 화를 계속 냈고, 그 다음에 말을 막 했어요. 신부한테.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했을 때 말을 하면서 계속 판단해요, 마음도 같이. 예. 하면서 어떤 결론을 만들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그게 해소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아, 이게 생각으로 돌아갈 때는 해소가 안 되는구나. 예. 밖으로 나와서 해소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경험을 했는데, 예. 그 경험이 맞는 경험인지, 예. 틀린 경험인지. 아, 예, 틀린 예, 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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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그거 좀 사실은 그것이, 또 그러고 나면은 좀 시원해진 감을 느껴도 또 아마 며칠 지나면은 또 비슷해질 겁니다. 엄마 소식. 예, 예, 예. 아마, 그래서 그것은 단지 그동안에 거꾸로 억눌렀던 것이 좀, 그래서 좀 그런 느낄 뿐이지, 바른 이해로 인해서 다른 이해를 안 하고요. 그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다른 이해는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사실은 스스로 그것을 아실 뿐이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다 판단하고 마음이 다 결론을 내리고 그대로 했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그대로 해진 거죠. 그 또한. 해진 거죠. 예, 해진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단지 경험될 뿐인 거죠. 경험될 뿐인 건데, 이 단지 경험될 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당시 판단을 한다, 그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해석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좀 말씀 좀 예, 예. 그래서 이제 스스로 아실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단지 이야기를 보면 돼. 이야기하면서 말을 한 거고, 그게 됐어요. 예. 이렇게. 이제 근데 통상 우리가 이제 똑같은 말씀이 네. 바로 사실은 이야기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는 단지 가령 예를 들면 그것이 느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의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이것이 단지 경험될 뿐이면은 이것은 느낌이 느낌으로 경험된다 하지만 사실은 느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경험될 뿐이고 생각 또한 생각으로 경험된다고 말하지만은 생각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그냥 경험될 뿐인 거고 의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령 그런 것이 없이 지금 그런 의도가 일어났고 그런 의도가 그렇게 작용됐고 그래서 그 일어난 대로 또 했고 딱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어떤 관념적으로 경험된 즉 해석적으로 계속 경험된 그렇지는 않았는가? 아니요. 예. 그러면 스스로 그것은 점검의 문제일 근데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예. 그냥 경험이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다. 예. 거다. 예. 이런 또 약간 통찰이랄까? 예. 좀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화는 화일 뿐이고, 화가 화일 뿐이면은 사실은 괴롭다라든가 뭔가 스트레스로 작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기서 열이 나는 이런 경험이죠. 화가 나면 답답함의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은 연민의 경험이고, 그 경험이지만은 여기서 열이 나고 답답하고 뭔가 피곤함이 느껴지고는 해도 그것은 내 피곤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할 뿐이면은 사실은 이야기를 했을 때 특별히 더 시원해지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화의 느낌이 있을 때는 그걸 제가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끝나고 뭘 생각했냐면은 그때 내가 화를 정말 화로 봤으면 그냥 성질을 봤으면 이거 문제 하나도 없는 건데 예. 그걸 못했다는 또 예. 그런 자가 예. 또 약간의 무슨 또 이렇게 좀 예. 자체?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 네. 자, 그러면 화를 화로 보면은 예. 이라고 하면 화를 화로 보려고 함에 의해서 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봐지는 것은 네. 빤냐 역할이지. 그렇죠. 예. 그것은 이 사띠의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예요.
빠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냐라고 하는 것은 화가 화라고 하는 그 규정이 아니라 화의 실상이 뭐냐에 대한, 즉 떼자레사이드가 빠라마타라고 하는 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빠라마타가 또 뭔지라고 하는 상태면은 또 관념의 상태인 거예요. 빠라마타가 뭐다라고 규정하면은 그것이 바로 또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라마타가 뭐 자기가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걸려 있어서 화를 냈었고 그 느낌에 계속 잡혀서 예. 며칠을 갖다 그냥 갔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자, 또 하나는 빠라마타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사실은 규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이 빠냐라고 하는 이 사띠 빠냐라는 상태의 이 빠냐는 뭐라 그럴까? 즉, 규정 없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중에 뭐를 이래야 한다 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만약에 이래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빠라마타가 뭐라고 규정을 하든.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견해가 항상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른 견해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견해. 예. 사실 우리가 초기 불교 공부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사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바른 견해란 뭐다라고 자꾸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네. 예? 책에 또 그렇고 그쪽 책을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다라고 규정하는 그 순간 그것은 관념이지. 네. 사실은 바른 견해가 아닌 거예요. 뭐가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빠라마타는 규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의 빠라마타, 뭐 느낌의 빠라마타, 의도의 빠라마타, 다 이 빠라마타가 뭐냐 하면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이 관념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띠 빠냐가 되지 못해서 사띠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그래서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이 문제는 바로 이 바른 견해의 문제입니다. 빠냐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뭔가 불편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바른 견해가 아니네요. 뭔가 잡혀있는 거네요. 그죠? 견해에 잡혀있거나 뭐에 잡혀있는 거네요. 예, 불편하다라고 규정된다면은 네. 사실은 느낌은 느낌일 뿐이지 불편한 느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느낌도 대상일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실은 바른 견해라고 하는 관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띠의 상태는, 바른 사띠의 상태는, 사띠 빠냐의 상태는 대상이라고 하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를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사띠는 빠냐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본다든가 대상으로 본다, 이것이 전부 다 바로 윗바사나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윗바사나 이것이 분리해서 본다, 뭐 위가 그런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바로 분리해서 본다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인데, 바로 그 의식이 그렇다고 하는 규정이 사실은 바른 견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새로운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 불편으로 경험되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러면은 불편으로 경험되질 않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아마 윗바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역시 바른 견해라는 사실은 규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떼자에서가 뭐라고 그러니까 병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묻죠. 병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즉 그것은 규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또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바른 빠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각에 의해서만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있고,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사띠 빤나의 경험이, 하나의 경험이 또 그렇게 작용되게 하고, 이렇게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들림의 경험, 이 경험도 붙잡지 않지만은 작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들림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것이 다음 생각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다라고 붙잡고 있으면은 이것이 작용이 돼도 작용이 드러나지 않게 되지만은 어느 하나도 붙잡지 않으면은 다 들리면 한 번도 다 작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불편한 느낌이 있을 때, 불편한 느낌이 있네 하고 깨어있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깨어있은 게 아니었네요. 온전하지 못했죠. 자, 어떤 문제냐. 불편한 느낌이 있었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느낌이 지금 작용하고 있네라고 하는 네, 것이 있네하고 알고. 자, 불편한 느낌이 경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 그냥 경험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바로 불편함을 붙여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규정함이 된 거죠. 그냥 느낌일 뿐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정을 그렇습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이지. 느낌에 불편한 느낌 따로 있고 좋은 느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꾸 우리가 이 초계불교를 하면서 느낌은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 자꾸 이렇게 규정을 해서 경험을 전부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도의 상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교사님 같은 경우는 불편한 느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하세요? 일어날 수 있죠. 단지 경험일 뿐이죠. 얼굴이 붉어지면 얼굴이 열기가 느껴지는 경험일 뿐이고 단지 경험일 뿐이죠. 그럼 그게 해소가 되는 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 자체가 해소죠. 그러면은 문제는 규정할 때 해소가 되지를 않고 사실 그것은 물론 그것은 해소되지만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불편의 원인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한동안 굉장히 참 좋았어요. 편했어요. 생활도 편하고 고사님 법문도 이제 매일매일 들으면서 내가 깨어있는 게 되고 있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크게 팍 씌우니까는 안 된다. 아니었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자꾸 경험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른 견해가 아니라 관념이 작용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갈 길이 이렇게 멀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전혀 갈 길이 멀지 않아요. 전혀 갈 길이 멀지 않습니다. 하나도 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하나도 된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에 의해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한 이빠사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처음에 희망적인데, 갈수록 사실은 참 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은 안 그랬어요. 고사님 만나고 나서 이제 본문 들으면서 다 도움이 된 것 같다고요, 제가. 이거 너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불편한 것도 없고, 의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왜 참나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의심이 없고, 그냥 작용되어지는 거, 경험되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나갔었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렇게 하던 그것이 은연중에 또 어떻게 보면은 바른 견해가 됐든 뭔가 됐든 이렇다라고 하는 규정에 그것이 좀 완화됐던 거죠. 온통 우리 대화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편해지고 그동안에 또 경험을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된 것 가까워 계셨는데 문제는 여전히 어떤 이 견해가 규정함이 해석함이 계속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우리 시어머님이신데 저하고 30년을 넘게 살았어요 같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견해가. 어머니가 나와요. 그거 하나가 탁 터지면은 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와 관계도 사실은 이제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네.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어머니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되나 보네 이랬는데 네. 저한테 불평이 오니까 말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불편 또한 그냥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사실 느낌일 뿐이고 그런데 뭔가 불편한 느낌이라고 은연중에 그 사실은 우리가 이빠사나 했던 그 경험을 보면 이빠사나라고 했던 경험을 보면 사실은 계속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했던 경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이 은연중에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빠사나라고 이름하는 그 상태, 도의 상태라고 하는 그 상태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떼자네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도 심지어 병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자꾸 안 좋은 느낌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으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불편이 경험되지 않은데 요 한계가 지나가면은 사실은 다 경험이 되고 그러다가 안 된다는 생각까지도 내가 그동안에 잘못 알아있나 헛됐나 하는 그것까지 더해져서 더 크게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규정을 참 되게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자꾸 언어로 불편한 느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게 온몸으로 알아지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관계가 깊은 시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가족 안에서 그런 게 올라오는데 그럴 때 이 온몸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이 굉장히 불편해요. 예를 들어 이제 관계가 되게 그 애증의 관계가 깊은 사이일수록 어떤 말하나 이런 거에 부딪히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굳이 느낌을 표현을 하자면 뒷목이 뻑뻑해진다라든가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그런 몸에서 알 수 없는 그 느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습관대로 그거를 누르는 거예요. 몸으로 다시 눌러요. 그래서 규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느끼지 않으려고. 근데 그냥 깨어있다고 하는 거는 일어나면 일어난 그 몸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면서 해소가 되는 건데 대부분은 그거를 느끼기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규정을 하면서 회피하는 거죠. 네. 예, 해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끊으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뒷목이 뻐근하다라고 하면 뒷목이 뻐근하다 사실 아니라 그냥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이게 경험되는 그대로거든요. 그 경험하는 그대로 느껴야 돼요. 오롯이. 이렇게 얘기가 싸우잖아요. 상대방하고. 예. 화가 있는데 이제 말로 표현할 때 화나고 그러지만 사실 그 순간에는 화가 나는 그냥 진짜 몸에서 볼볼 끓고 있어. 그걸로 이렇게 느껴지지.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막 욕 나가고 그냥 그 상태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이게 불불했던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나면 요새 와서는 별로 그렇게 기억에 오래 안 가더라고요. 오래 이게 잔산이 계속 남아가지고 쉴 때 없이 불끈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화를 낸다, 내가 어쩐다, 또는 내가 또 화를 냈네라고 하는 그런 지금 화를 내고 있네라고 규정함이 없으면은 그 지가 일어나다 지가 사라지는 것으로서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가지도 않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다라고 내가 또 화를 냈네 이러면은 또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말을 그전에는 이렇게 가벼워갖고 그런 걸 식으로 뒀으니까 삶이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이죠. 이 생각이 없죠. 또 다른 사람 옆에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뻔뻔스럽고 조금 더 막 화를 내다가 금방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이제 뻔뻔스럽고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됐다는 옆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가 화를 냈다는 데 대해서 죄책감도 안 느끼고 미안한 감도 없이 그런다라고. 아니 그걸 내가 냈어야 말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이 그냥 쓸데없는 힘이 몸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 그냥 그건 것 같은. 예. 또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죠. 사실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이것이 행복인가라는 생각이 작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삼매의 상태는 지금이 삼매다라고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험 뒤에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이 삼매 상태였구나, 삼매가 일어났구나 라는 지견이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반조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조는 반조고 그때의 경험에는 사실은 삼매라고 하는 경험 자체는 삼매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경험될 뿐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제 그 경험에 대한 반조가 일어나는 거지만은 경험되는 상태, 그것이 진짜 행복함.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반조가 일어나게 됐던 그 경험 자체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규정함도 없죠? 그냥 경험될 뿐인 상태죠? 이러면은 매 순간이 바로 행복하다라고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화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때 또한 괴롭다라고 이렇게 반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실제 도라고 하는 상태는 단지 경험만 있지 규정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경어정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뭔가 따스함이 느껴지지만은 이 경험되는 이 자체는 말로 하다 보니까 따스함이지, 경험되는 이 자체는 그냥 느껴지는 거지. 여기다 따스함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어떤 것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따뜻하다, 따뜻해서 너무 좋다 라고 작용되면 따뜻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또 경험되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뜻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느낌까지만 해야만 돼. 거기서 진행 안 돼야 된다고만 그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생각도 그 자기 느낌하고 똑같은. 그렇습니다. 사실 느낌이나 지난번에 생각도 감각될 뿐이다. 느낌도 감각될 뿐이고 생각도 감각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혜수님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갈 시간 됐어요. 괜찮아요. 그거 무세요. 네. 알아차림이라는 말로 분별을 해왔던 것 같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말하면서 답은 그거 가지고 저가 좀 느낀 게 있었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분별이 있었는데 좋은 거라고 분별할 수도 있구나. 미세한 거예요. 그 생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예, 예.